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지역 주요 현안과 민원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 내 성공적인 기업 유치와 광역 철도망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선국이 인천시에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 박 당선인은 인천시의 미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약의 이행 방안을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현안,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가용 능력, 이런 것을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주민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대장 홍대선 조속 연장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 박 당선인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또 품어주시고 또 배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에 대한 우리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 활성화, 그다음에 공단 지정,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릴 거고요. 이와 함께 학원과 도로 정비와 장애아동 교육 환경 개선, 공공의대 유치 등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역에 공공의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많지만은 시장 당선인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은 저희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어렵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에서는 동의하고 있고요. 반드시 역량을 다해서 이 부분 공약을 꼭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약 8,000명의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입학 초만 되면 중도장애 학생을 위한 학급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재정은 늘 부족하고 예산은 늘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당히 앞으로 당겨 나가서 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이번에 접수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1,216건. 박 당선인은 시민들의 바람을 검토해 대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오는 7월 1일 인천시가 기존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 체제로 바뀌는데요.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 주소에 기반해 국토를 읍면동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로 나눈 구역인데요.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 단위로 현재 사용 중인 우편번호가 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물포구와 서해구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로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부여해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국가기초구역 정보는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연천군청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위대한 연천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위대한 연천 군민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4년이었는데 못다한 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중단 없는 연천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4년의 시간을 더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승리 전략이요. 물론 집권 여당의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거 전략을 낼 수 있었겠지만 이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뽑지 않고 연천군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이 바라보는 시선, 군민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군민과 함께 가는 군수여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일관됩니다. 지난 4년도 그렇게 군민과 함께 걸어왔거든요. 오직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연천군에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데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이제 변화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많은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군수가 그렇게 발걸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군민 유권자분께서 군수를 만나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더라고요. 지난 4년보다는 앞으로의 4년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은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연천군의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 일이 초지일관 변함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앞으로 국민이 선택해 주셔서 4년의 시간은 한 시간도 헛되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패기로 서울시의회에 첫 입성한 이광희 서울시의원 양천구 제3선거구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를 갈망하는 신월동 주민들의 염원이 만 30세 저 이광희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대와 성원에 꼭 부응하는 시의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드리겠고요. 정말 쉽지 않은 선거였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분들께서 좀 아들같이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선거운동을 좀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무엇보다 교통 문제, 지하철 문제입니다. 대장 홍대선의 공사에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고요. 특히 목동선은 이제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목동선 문제를 신월동 주민들의 이동권, 기본권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이 서울에서 지하철 없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이 서름을 더 이상은 겪지 않게 하고 싶고요. 지금 노선안 가지고도 좀 갈등이 있지만은 최대한 협력해서 무엇보다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지하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최전선에서
이 사업을 챙기려면은 무엇보다 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료들도 좀 챙겨보고 예산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더 따오고 하는 작업을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서울시의원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그 아래에는 양천구의 그 중간다리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의 상황이 녹록지만 않습니다. 지금 반반이 이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저의 어떤 그 나름의 정무 능력을 좀 잘 발휘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속 있는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요즘은 무엇보다 일잘러 시대거든요. 가치나 이념은 조금 뒤로 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삶을 어떻게 영리하게 잘 챙기냐가 정치인 평가의 가장 이제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주민들의 충실한 도구이자 실속 있는 시의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저의 의정 목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은 피어나라 신월동, 앞선 이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월동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제 꿈이 담겨 있는데요. 항공기 소음, 저개발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가 잘 보장되는 동네로 지금 만들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걸어주신 기대와 성원에 꼭 부응하는 젊고 영리한 유능한 서울시의원 이광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천에서 오수 유입으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관계기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은평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쯤 불광천 상류 신사교 인근에서 물고기 폐사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난지물재생센터가 추진 중인 불광천 단면 보수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물막이가 호우로 전도되면서 우수박스로 오수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는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했으며 하천 유지용수 공급량도 시간당 180톤에서 420톤으로 늘렸습니다. 또 폐사한 물고기와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와 수질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올해 상반기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끈 적극 혁신 행정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선정 규모를 지난해 4건에서 6건으로 확대했으며 주민 직원 투표와 적극 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뽑았습니다. 최우수 사례는 서울시 최초로 운영 중인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로 보호자의 야근이나 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초등학생 가정에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사례에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전수조사와 정책 대안 수립, 그리고 무장의 데크길과 경관 조명을 갖춘 용왕산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 신월 신정 생활권 개발을 위한 규제 혁신,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확대 등이 장려 사례로 뽑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열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정책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는 국토교통부와 LH, 중앙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청년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교육에서는 공공주택 청약과 금융지원제도,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사기 예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LH는 청년뿐 아니라 주거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주거 분야 종사자들도 초청했는데요. 청년 상담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상담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LH는 인천을 시작으로 충북과 경기 등 사업 대상을 넓히고 청년센터와 대학교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주거 상담 프로그램도 매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7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645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번 인사는 승진 108명, 전보 537명 규모인데요. 승진자는 3급 2명과 4급 2명,
6급 43명, 7급 61명이며 전보 대상은 3급 이하 지방공무원 537명입니다. 이번 정기 인사는 도성훈 교육감 3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퇴직 준비 교육 등에 따른 상위 직급 결원을 채우고 기관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은하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부촌 중동 내 첫 특별정비구역 사례로 은하마을은 재정비를 통해 기존보다 1000여 세대 늘어난 최고 49층 3,4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반달마을 A와 중흥마을 등도 예비사업자를 지정하고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이달 중 관련 자료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올해 10주년이었던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주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행사 기간 중 비가 오는 기상 여건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유수풀을 활용한 이색 오리 인형 레이스와 카약, SUP 패들보드, 수상 자전거와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수상 레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도입한 디제잉과 물총 싸움, 관람객 참여형 퍼레이드까지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부평구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 환류,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주요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97.36%를 기록해 정량평가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 주요 보건지표에서 성과를 거두며 주민 건강 증진과 건강 취약계층 관리 노력도 인정받았는데요. 구는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총점 104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 하반기 인천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천시 예산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올 하반기 인천시 재원 4,585억 원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 하반기 재정지출 예정 금액은 법정 경직성 경비 3,705억 원을 비롯해 결산에 따른 의무부담 경비 1,079억 원, 국비 매칭 사업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수요 1,657억 원 등 모두 6,441억 원인데요. 반면 순세계 잉여금과 세외 수입, 국고 보조금과 예비비 등을 모두 합친 가용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수위는 재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추가 발행 등 민선 8기 재정 운영 방식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전면 재점검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입 재추계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2차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기존 예산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효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양천구가 관내 8세부터 17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무료 선별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 ADHD 고위험군은 심층 평가와 치료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는 종합 심리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돕습니다. 서비스는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